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언어장애 말실행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실행증이라는 것은 말 산출 과정에 관찰되는 실행증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말실행증, 말할 때 나타나는 실행증도 있고 뭐 행동에서도 실행증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젓가락질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운동 실행증이 있으면은 갑자기 목표를 가지고 짚으려면 못 짚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실행증이 이렇게 구어 산출하는 말에서 나타난 걸 말 실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증은 동작을 못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도 구어 산출하는 것도 입술과 혀, 뭐 호흡 여러 가지 협응을 통해서 이 동작을 하는 것들이니까 말에도 이런 실행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말 실행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의식적으로 할 때는 잘할 수 있지만 이 주어진 명령대로 동작하려고 할 때 어떤 구조나 근육 등의 위치나 움직임이 제대로 타이밍,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장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의지역이고 숙련된 조음, 그러니까 항상 많이 사용했고 능숙하던 것도 이 실행증을 통해서 조음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운동 체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교대 운동, 우리 AMR이라고 해서 퍼퍼퍼퍼, 뭐 터터터터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일련 교대 운동, SMR, 퍼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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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수행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장애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말실행증은 말산출 근육의 마비나 약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비 말장애는 말산출 기관의 마비 약화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말실행증 그거와는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각장애, 뭐 청각장애 명령어를 못 들어서 이상하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못 맞추고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말실행증의 말 특색을 조금 살펴보면 환자 스스로 어려움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틀렸다는 것을 인지해서 스스로 조음 오류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치려고 하는 이런 조음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주로 음소 오류, 음절 오류도 관찰되기는 하지만 음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치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매기를 뭐 발매기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모음보다는 자음군 오류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요.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일어나는 소리의 오류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음 방법과 위치로 비교하면 조음 위치에서 오류가 많고요. 종성보다는 음절 내에서는 초성이 조금 오류가 많다. 보시면 됩니다. 모음 대치도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하거나 뭐 무성, 유성음을 대치한다거나 이런 오류를 볼 수 있고요. 선행적 오류가 가장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뒷음소의 영향을 받아서 대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라고 해야 되는데 나름도로 요거는 뒤에 있는 로의 뭐 오의 모음을 영향을 받아서 나름 대로가 아니라 도로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보속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앞음소의 영향을 받아서 대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인데 앞음소 소의 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소몽 이렇게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치환 오류가 있습니다. 목표 음소나 음절의 앞뒤가 바뀌는 현상이고요. 해바라기를 헤라바기 그러면 라와 바가 바뀐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치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실행증에 보이는 음소 오류도 음소 착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실행증은 음소 착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실행증의 말 특색 중에 비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적 특색이라고 해서 오류가 일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오류를 보이는 게 아니라 호루라기, 호라루기, 호리루기, 호라라기 이런 몇 개 이렇게 고친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비일관적인 오류가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산출 오류 발생을 할 때 환자 스스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오류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수정하려는 시도가 한 번에 정답일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전체 혹은 일부 음조를 반복할 수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일관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정한다고 해서 최종 산물이 정반응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실행증은 자동말보다는 명제말에서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동말이라는 건 뭐 숫자 세기라든지 흔히 우리가 암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월화수목금토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요하는 질문. 지난 주말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주말에 했던 걸 좀 생각해서 정리해서 산출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명제말인데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극어가 길어질수록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보다는 할머니 방, 할머니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음절수가 많아질수록 오류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 운율에서도 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음소 길이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음절 간의 간격이 불규칙한 그런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더듬, 유창성장애에서 보이는 투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말의 구호 동장을 미리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탐색하는 활동, 그걸 모색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루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색 현상이 관찰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실행증의 동반장애로는 이제 신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좌뇌 운동피지 손상으로 우측에 편마비하고 이제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편마비가 동반하는 실어증이 보통 브로카 실어증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브로카 실어증은 말실행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앞에서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실행증은 우측 편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자장애, 속말체계, 시연 단계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실행증뿐만 아니라 구강실행증입니다. 그래서 뭐 입술 오므려 보라고 했을 때도 뭐 그냥 빨대로 아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잘 빨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모아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모으는 게 힘들 수 있고 혀 내밀어 보라 하면 막 잘 못 내민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실행증이 있죠. 그래서 안면실행증은 안면에서 일어나는 거, 평상시에 눈을 잘 감다가 눈 감아 보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어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마 찡그리기나 볼 부풀려라 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실행증, 이제 뭐 이렇게 사지란 거는 이제 팔다리를 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상지, 사지 중에 상지 사용에 있었을 때 뭐 경례해보라 하면 보통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지실행증이 있으면 경례해보라 하면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막 헷갈려고 하고 막 동작을 잘 못할 수 있겠죠. 그게 사지실행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성실행증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그런 발성실행증, 그걸 후두실행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건 일시적인 증상으로 며칠에서 2주 정도까지만 지속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이거 2주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실구어증, 위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마비말장의 어떤 심한 형태로 입술, 혀, 후두 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말을 못하는 상태인 이 실구어증이나 전반실어증 또는 심리적 함구증, 말문을 닫았던 거 심리적으로 이런 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말실행증은 동반장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실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창성 실어증을 수반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브로카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실행증과 전도성 실어증의 차이가 있으면 말실행증은 음소 착어를 많이 하는 반면에 전도성 실어증은 좀 의미 착어를 많이 하고요. 또 말실행증은 예측 가능한 음소 착어가 있지만 또 전도성 실어증은 예측 불가능한 음소 착어, 뭐 이런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마비말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편측 병변 시 상부운동신경 세포형 마비말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양측이며 경직형 마비말장애겠죠. 그래서 약 30에서 50%가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실행증을 평가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할 때는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교대 운동 속도, 퍼퍼퍼퍼퍼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이거보다 1년 운동 속도, S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터커를 반복하는 게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동말보다는 명제말이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단어 구는 길이가 또는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가할 때 앞에서 얘기한 그룹핑, 모색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실행증의 치료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반복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걸 우리가 운동 원리 학습, 운동 학습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훈련의 조건, 피드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 학습 원리라는 거는 이 스포츠에서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농구공을 골대로 이렇게 던진다. 이렇게 했을 때 던지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던졌을 때 계속 반복해서 던져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 힘과 어느 정도의 팔의 이렇게 조절 능력을 가지고 해야지만 이렇게 슛을 했을 때 골링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고, 내가 던져보면 스스로 피드백이 오죠.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짧다, 좀 길다 이렇게 하면 짧으면 더 세게, 길면 좀 약하게 이렇게 피드백의 원리로 합니다. 말실행증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데, 말실행증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피드백 할 때 치료사가 지시를 해준다거나 알려준다거나 거울을 보여준다거나 녹화해서 입모양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의 조건이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연습 시간을 조금 짧게 하다가 후기에는 조금 길게 하고 일반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변이성을 했을 때 초기에는 같은 목표를 문맥, 운율, 속도를 다르게 하고요. 후기에서는 다른 목표 상황에서 연습시킵니다. 일정은 초기에는 하나의 목표를 끝내고 좀 다음 목표로 가는 수직적을 한다면, 후기에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하는 수평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니터링 해주는 거, 수행 상황을 거울 또는 뭐 녹화를 해서 보여준다거나, 잘 정반응을 했을 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피드백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자주 주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비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시점은 또 즉각 반응이나 지연 반응 이렇게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서 이 자극 요소를 조절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길이는 길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이제 조금 짧은 거에서 길이를 늘려가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음에서 단음절, 다음절로 이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의미성은 음소 훈련 후에 1음절 유의미 자극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의미 음절보다는 무의미 음절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읍이라면 밤, 봉, 북, 벌 등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되고, 복잡성은 길이가 짧더라도 길이가 길수록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자극이 어렵습니다. 밤보다는 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비읍과 미음이 같은 양수음인데 비해서 비읍과 리을은 양수음과 치조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방법도 파열음이다가 유음이니까 좀 복잡성에서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성은 양수음, 치조음이 그래도 조금 입모양이 눈에 잘 보이니까 피드백 받기가 좋겠죠. 영국의음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울이나 시각적 피드백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동성은 자동 구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명제 구어로 이어져야 되겠죠. 양식은 단양식 체계에서 다중양식 체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단양식 체계는 조음점 지시, 우리가 이제 조음 치료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또는 자동구어 산출. 다중양식은 동작 동사를 포함한 문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뭐 피아노를 치다 이런 것보다는 뭐 피아노를 치는 이 동작을 같이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힌트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말 속도는 이제 느린 속도에서 점차 속도를 향상하는 게 좋고요. 반응 시간은 짧은 것에서 길게. 단서는 이제 첫 음소에서 입모양 또는 음소 카드를 보여주고 단서 제공을 좀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로젠백의 8단계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응 양식은 모델링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반복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젠백 등에 의한 8단계 단서 제공은 8개의 단계에서 단계를 세부적으로 주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아마 읽어보면 뭐 조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치료법은 조음 운동학적 접근에서 우리 조음 장애에서 얘기한 조음 지시법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대립, 이제 좀 최소 대립, 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고요. 속도 리듬은 초분절 조절속에 대한 훈련, 운율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체계간 제조직 접근에서 앞에서 얘기한 다중양식을 이용한다거나 구강 근육 자극 기법이라고 해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정조나 운동의 움직임, 변이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할 수 있고 중증의 말실행증 같은 경우에는 AAC,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성실외증 같은 경우에는 음성장애에서 얘기하는 뭐 전기 후두기나 리듬을 이용하는 메트로놈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간단하게 말실행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마비말장애에 대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